안녕하세요. 요새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오늘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에 대해서는 사물 인터넷이 어떠한 동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계된 오늘 자격증, 어떠한 자격증이 있는지 IoT 지식력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진행하는 이두원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첫 시간에는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로 왜 변화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 변화가 따르는 현상이 이와 같이 수반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리게 될 그러한 형태의 내용인데요. 사물 인터넷에 대한 동향을 알아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직무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다른 말인데요.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떠한 가치 변화를 우리 일상에 전달해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돗자리를 사려고 가까운 전통시장에 갔어요.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시장 안에 돗자리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약도도 알아보고 몇 개나 있는지, 어떻게 돌아서 다닐지 이런 거 알아보죠. 그렇게 해서 오늘 발품을 팔아서 시장에 있는 4군데, 5군데 돗자리 가게를 돌았습니다. 첫 번째 돗자리 가게 들어가서 사장님께 물어봐요. 사장님, 이 돗자리 얼마예요? 하고 가격도 물어보고 품질도 만져보고 디자인도 보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군데, 3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금방 시간이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돗자리를 못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채용한 홈페이지를 알게 되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어떤 주제어를 입력합니다. 돗자리 하고 엔터를 딱 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40개나 되는 돗자리가 쫙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0개 되는 그 돗자리를 하나씩 클릭하면서 돗자리 가격도 보고 사진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봅니까?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게 되죠. 배송이 짱 빨라요. 품질이 왕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3군데, 4군데 돗자리 가게를 돌면서 물건을 샀어야 했던 그때와는 다르게 불과 15에서 20분 만에 제가 돗자리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시대가 오는 거죠. 어떠한 시간이 줄어들었습니까? 물건을 탐색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다른 말로 해석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 비용이 감소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온전한 하루를 보내서 물건을 구매했어야 할 그 시간에 이제 불과 15분이면 제가 돗자리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시간이 좀 지났어요. 다시 돗자리를 사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전통시장을 방문합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게 될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겠죠. 한번 우리는 익숙하고 윤택하고 편안한 생활을 몸에 이렇게 배게 했을 때 더 편하고 윤택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다시 돗자리를 칩니다. 돗자리 하고 엔터를 딱 쳤더니 몇 개나 나와요? 한 4,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 4,000개를 일일이 열어보고 댓글을 보는 것도 하루가 걸리는 그런 형태의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어떤 홈페이지에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의 챗봇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한 겁니다. 제가 거기 창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돗자리 하고 엔터를 딱 쳤어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순위가 지어져서 나오는 거죠. 1, 2, 3, 4, 6, 7, 8, 9, 10. 4,000개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챗봇이 이미 돗자리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거죠. 어디가 가성비가 좋은지, 판매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디자인은 어디가 좋은지 이런 모든 요소를 분석을 해서 순위가 매겨진 결과값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4,000개를 다 볼 필요가 없이 1위에서 5위, 1위에서 10위까지의 몇 가지만을 보고도 돗자리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거래 비용을 감소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정보통신 기술의 역할은 이렇게 탐색 시간, 탐색 비용을 감소하게끔 해서 거래 비용을 감소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정보통신 기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2016년 스위스의 작은 휴양 도시인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어요. 그 이전에 2014년도에는 똑같은 자리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 거기에 주제가 포스트 스마트폰 IoT였습니다. 2011년도에 PC 생산 대수를 스마트폰이 앞지르면서 우리는 1인 1 휴대단말 시대를 열게 됐어요. 우리가 궁금하고 모르고 그다음에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물어보고 탐색하고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게끔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2014년도의 화두가 포스트 스마트폰, 스마트폰 다음에 올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로 삼다가 2016년도에 그 이후 2년이 지난 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린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변의 다양한 형태의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써 그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이런 시간을 가진 건데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연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생활이 윤택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한번 해보자라는 형태의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얘기해주고 있는 패러다임 자체는 이제 옛날처럼 물건을 쌓아놓고 그냥 물건을 소비자한테 구매를 강요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가 왔냐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 수요 제품, 맞춤형 제품이라고 하죠. 맞춤형 제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조기업들이 소비자의 다양한 형태의 구매 패턴, 행동 패턴, 소비 패턴, 생활 패턴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객 데이터를 알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익을 볼 수 없는 이런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는 고객을 알기 위해서 시장의 수요를 알기 위해서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떻게 그런 형태의 수요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데이터에 대한 수집, 두 번째로는 수집된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할 건지 데이터 저장,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 처리할 것인지 데이터 가공 처리, 그 다음에 데이터 가공 처리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분석된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활에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인지의 세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맞춤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만드는 개방형 형태, 그 다음에 옛날처럼 중앙에 서버가 한 대가 있어서 그 밑에 PC나 단말기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어떤 형태의 피드백을 주는 이런 시대로 하다가 이렇게 중앙에 서버가 잘못되면 그 밑에는 모든 단말이 자기의 역할을 못하게 되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분권화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개방, 분권화는 시대의 요구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새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알아야 될 정보 기술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이런 정보 기술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를 읽어야 미래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읽어야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이 흐름 자체를 우리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것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입니다. 데이터의 수집 축적이 있지 않고서는 어떠한 피드백도 다시 생활 속에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단순히 휴대만 함으로써도 우리가 오늘 어떤 방향에서 생활을 했고 오늘 몇 걸음을 걸었고 하는 여타적인 내용들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센서에서 취득한 정보를 통해서 하루의 삶을 우리가 복귀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라이프 로그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형태의 생각하는 하드웨어 시대로 이제 시간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가치의 결과값은 뭡니까? 서비스로 드러나는 거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가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 거기에 대한 분석, 거기에 대한 시각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데이터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액추에이터라든가 센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일관화된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2016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셋을 융합한 기술을
지능정보기술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도 초에는 국가기본법이라는 법령을 지능정보사의 기본법이라고 바꿀 정도로 이제 지능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정보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IoT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런 데이터라고 하는 산업을 견인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커넥티드 디바이스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지능이 더해져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만드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역할은 뭐냐면 사람과 사물, 서비스 등 세 가지 분산된 이런 환경 요소가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인간의 명시적인 개입 없이도 상호 협력적으로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킹, 서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정보 처리를 해서 지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사물 공간 연결망을 우리가 IoT,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 수집하는 거, IoT 역할은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어떤 공간에 저장을 해요. 우리가 그걸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죠?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죠. 이걸 우리가 빅데이터 어널리틱스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값들을 우리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도록 누가 또 어떤 정보기술이 개입합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개입을 해서 사람이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만들어주고요. 그 분석된 결과를 눈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기술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우리한테 정보로서 돌려주는 모바일 기술, 그다음에 이 전반에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시큐리티로 내용을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최근 2018년, 2019년 올해에도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끊임없는 이 디지털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쇼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율주행.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율, 스스로 학습, 추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율주행, 인공지능과 스마트홈, 아울러서 로봇과 같은 이슈가 더 빠른 형태의 네트워크, 속도나 전달력을 갖고 있는 이런 5 통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IoT 산업의 역할 자체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국 뭡니까?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을 파악하는 것들이죠. 고객을 파악하고 이 파악한 걸 통해서 다시 고객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이렇게 다양하게 스마트 헬스케어, 우리의 몸을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헬스케어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라는 영역은 다른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시티라고도 합니다. 도시에서 수집된 다양한 형태의 어떤 환경에 대한 거, 오염에 대한 거, 교통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여타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 허브라는 곳에 저장을 하죠. 이때 하는 사물 인터넷의 역할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는 데이터라고 하는 인프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스마트 공장 역시 데이터 공장, 데이터 팩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생산, 제조의 전반적인 현황을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형태가 요새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겠다. 이런 형태의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울러 자율자동차, 인간의 운전 개입 없이도 자동차가 신호등과 얘기합니다. 교차로와 얘기하고 도로와 얘기하고 옆차들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없이 안전한 형태의 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고요. 도로 교통 상황이 항상 원활한 흐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주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자동차에 대한 역할도 같이 IoT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IoT의 산업 영역은 지금 이렇게 글로벌하게 점차 매년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사물 인터넷 동향은 어떻고 국내 우리나라의 동향은 어떤지, 아울러서 주요 기업들은 어떤 형태의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사물 인터넷 동향은 전 세계적으로 이 18년,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IoT 기기 수가 111억 대 규모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20년, 올해죠. 올해 전 세계 IoT 기기 수는 204억 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아울러서 센서나 네트워크나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나 소재 기술이 발전함과 같이 이렇게 격을 맞춰서 센서 기술이나 네트워크 기술도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거리 통신이 발전하면 장거리 통신, 원거리 통신도 같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쟁과 투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형태의 스타트업들이 진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년 전부터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2023년이면 이런 5G 이동통신 인프라 위에 홀로그램 이동통신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의 사회에서 이 센서는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부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IoT와 같은 비즈니스 이 유형 자체가 개방형 플랫폼을 누가 더 주도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 이동통신사, 가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1M2M이라는 통신 표준과 사물 인터넷 표준이죠. 그 다음에 가전사를 중심으로 하는 OCF라는 표준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전용망 통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사물 인터넷 기업은 재작년 현재 2,118개로 리포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 수만 하더라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보시는 바와 같은 통계 데이터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연간 증가되는 형태의 내용들은 매년 10%에서 또 8%, 9%이 범위 내에서 꾸준히 대략 10%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이나 증가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매출액 7조에서 9조까지 뛰는 이런 형태의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산업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국내 시장 보면 활용 분야로 보게 되면 역시 제조나 건설, 시설물, 아울러서 농림축산이나 국방일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IoT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조 분야의 매출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눈에 띄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국내 시장 역시 이 활성화 예상 분야로 이제 헬스케어나 또는 사회복지, 보건, 사회 안전 이런 쪽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사물 인터넷 주요 기업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IoT 기업은 이제는 특정나게 어떤 IoT라고 하는 형태의 공급 기업이라고 하는 중심보다는 수요 기업 중심으로 시장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요 기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버티컬, 산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그 배경으로 IoT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이 스마트라는 용어가 붙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IoT, 사물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이 배경이 된다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물 인터넷 직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어떤 가치 중심의 밸류 체인이 있는데요. 그 밸류 체인을 따져보면 이렇게 디바이스,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네트워크 장치, 서비스에 해당되는 장치, 미디어라든가 또는 휴대, 히어러블, 귀로 들을 수 있는 히어러블 장치,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치, 휴대가 가능한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일단 그 디바이스로 시장을 만들 수 있겠고요. 이 디바이스가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통신하고 정보를 처리하게끔 되죠. 그 인프라인 네트워크 기술이 그 배경이 또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기종의 다양한 디바이스나 통신,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 규약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이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활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비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영역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IoT 밸류 체인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영역별로 우리 IoT가 생활 저변에서 또 사회 안에서 어떤 형태의 직무 활동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IoT 가전 디바이스, 가전기기 같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직무는 이렇게 가정용 제품에 대한 개발을 계획, 회로 설계, 완성품이나 검증, 양산, 이관 이런 것과 같은 제조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조 제품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요구사항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설계, 완성품을 검증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유형이 있겠고요. 이런 유형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SK매직, 코웨이, 쿠쿠전자 등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이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유무선 통신을 구축하는 그런 형태의 산업 영역이 있습니다. 데이터,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서로 오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통신이라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 통신은 유선과 무선이라는 인프라를 갖고 있죠. 여기에 관계돼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운용 지원을 해주고 또 유지 보수를 해주는 이런 형태의 업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해당 주요 기업들, 이 SI 기업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인티그레이션 해주는 사용자의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들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 집 안에 있는 초인종이라든가 또 스마트 월패드 같은 것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홈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그렇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지방에 있는 온습도를 모니터링해서 적정 온도를 맞춘다거나 하는 이런 형태의 스마트 홈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군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일정 형토, 항상 공통된 기능을 계속적으로 수행해주는 이렇게 IoT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 기술 개발하는 이런 직무군이 있겠습니다. 설계하고 구현하는 이런 내용들을 포괄을 해서요. 대체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IoT 융합 서비스 기획, IoT는 모든 산업군과 손을 잡고 거기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IoT에 대한 환경 분석,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고객의 니즈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과 새로운 IoT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 왜 개발하죠?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발굴하고 가치의 발굴의 결과는 서비스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관리해주는 이런 형태의 직무군이 있겠습니다. 이동통신사가 대표적이겠죠. 지금 보는 것처럼. 또는 모바일 포털 회사들, 이런 형태의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약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형태의 기업들의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정보 기술,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여기에 맞는 자격증을 알아봤더니 IoT 지식능력 검정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더라라는 거죠. 벌써 최근에 이르기까지 9회의 IoT 지식능력 검정이라고 하는 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IoT 지식력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물 인터넷 정보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결 디지털 혁명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이제는 당연하게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는 환경 자체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ICT, 자동차, 가전, 의료, 에너지, 농축업, 환경 모든 영역의 IoT와 같이 융합을 하는 그런 융합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인재 육성이 굉장히 시급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근 도래하고 있는 이런 주요 핵심 기술 자체를 누가 리딩할 것이냐에 대한 인재 육성의 그런 사명을 띠고 이렇게 사물 인터넷 자격증, IoT 지식력 검정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만들어졌죠 벌써. 그래서 IoT 지식력 검정을 마련했고 이 내용들이 벌써 몇천 명을 배출할 정도로 큰 형태의 자격증 시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게 전반적인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언더스탠딩,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런 개념적인 것들을 짚어주는 것과요, 이 개념들이 어떤 표준화에서 서로 상용화되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는 형태의 내용들이 있겠고요. 특히 요즘 중요한 게 뭡니까?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에 뭐가 있어요?
보안에 대한 위협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런 보안 위협, 어떻게 준비하고 예방하고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한 그런 형태의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일정적인 형태의 고정적인 공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것들. 플랫폼 기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 한 7가지 정도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근거리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요. 넓은 광범위를 커버하는 원거리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거리, 원거리 네트워크를 커버하는 네트워크의 종류와 거기서 서로 통신을 환경,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프로토콜, 통신 규약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운영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인 디바이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 디바이스의 메인 3가지 기능, 센서, 컨트롤러, 액추에이터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융합 기술들 뭐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그밖에 지능정보기술, 블록체인, 최근에 핫한 이슈인 엣지 컴퓨팅 이런 형태의 6가지 영역을 어떻게 얘네들이 서로 융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융합해서 돌아갈 수 있는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렇게 6가지 섹터로 사물 인터넷 IoT 지식력 검정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험 방법 및 합격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이고요. 50문항을 풀고 80분 이내에 끝내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제공되는 지식력 검정 책 한 서너 차례만 열심히 정독해 보시면 무난히 나의 지식력 검정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 대략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어떻게 태어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의 성장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어떤 수요 시장을 가지고 있고 향후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새롭게 뜨겁게 나타난 자격증인 IoT 지식력 검정에 대해서 어떤 합격 기준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수험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4차례 더 계속될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시간과 그 다음에 시험 유형에 대한 문제 유형을 갖다 풀어보는 기출 문제 풀이까지 해서 4회가 다 연속될 예정이 있습니다. 주목해서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